안녕하십니까. 오인사지명리의 오인 김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칠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죠. 그 편관 또는 칠살, 그다음에 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금기운이죠. 목기운일 경우에 금극목,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기운을 우리가 편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 좀 날카롭고 예리하죠. 그다음에 냉정하기도 하고, 또한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자기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상당히 못 견뎌해요. 그래서 만일에 사주에 살과 상관이 같이 동주하게 되면 성격이 불칼 같아 가지고 얌전하다가도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는 그런 성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하고 타협도 잘 안 하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굴복하고 자기한테 복종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자기한테 좀 대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붙어서 그걸 누르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칠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 칠살이나 월제 칠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은 절대 그 사람은 다시 안 보거나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칠살은 극에서 극을 가는 거죠. 자기한테 약자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기운한테는 끝까지 한번 붙어서 같이 한번 이겨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칠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감이 발달돼 가지고 또 예리하게 찝고 지적을 잘합니다. 관도 그렇고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자들이 관하고 살이 많은 사람들은 지적을 잘합니다. 어떤 상관까지 하면 지적하고 그걸 또 콕 집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될 걸 꼭 너 이래 잘못되지 않았어 하면서 꼭 지적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만일에 관살이 많다 그러면 남편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만일에 식상이 많고 여자가 관살이 많다 그러면은 남편이 시달립니다. 다시 왜 이래 해가지고 옛날 것까지 다 기억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식상 있는 남편은 편한 게 좋은 그런 스타일인데 못 견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리하고 다 하는 건 있지만 결혼 생활할 때 과연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하신 다음에 결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칠살은 사람이 또 공명정대합니다. 나름 이 사람은 어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많아요. 이게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한다. 정관보다 더 세게 나를 극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 대 양이 붙는 거니까. 이게 대표적인 흉신입니다. 이거는 정관은 길신이지만 이 편관은 흉신이죠. 그래서 사주에 칠살 이 편관이 있으면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지. 왜냐면 가장 위험한 기운이니까 나를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심지어 살이 많은데 재운이 들어올 경우에 내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는 기운이 이 칠살 편관 기운입니다. 그러면 어느 오행에 더 안 좋은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이 칠사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뭐 칠살로서는 크게 패할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비견, 내 형제, 내 뭐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을 못한 형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극목에서 내 형제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형제 중에서 일찍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산, 엄마가 유산을 했거나 아니면 막내로 태어난 경우가 이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을목이 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겁재양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인이 합살한 거죠. 합을 한 거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것도 흉신이지 않습니까? 칠살은 제해야 되는데 합을 해서 칠살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니까. 거기다 겁재도 흉신이죠. 양인겁재하고 칠살이 합해서 두 흉신이 꼼짝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살을 제어해가지고 하니까 부귀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겁재가 겁재 역할을 못하니까 겁재가 재를 분탈 못하니까 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살을 제어해가지고 못쓰게 만드니까 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상당히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살은 합하는 게 좋고 합해서 꼼짝 못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제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그 살의 기운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살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화가 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화극금, 식신이 제살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칠살은 식신을 봤을 때 이거는 아주 땡큐죠. 내 부와 덕으로 내 어려운 난제를 해결했다. 내 어떤 연구한 걸 가지고 어려운 걸 해결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신, 내 아들, 이건 또 남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끔 그 득자별무가 돼요. 살은 또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관만 그렇게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살이 다 남자가 되고 식신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살 같은 남편 조금 이제 자기한테 다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남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신이 살을 제거할 때는 이런 경우에도 득자별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상관이 떠도 좋습니다. 상관 제살. 어쨌든 그 살은 제거해야 되니까 단지 상관은 깡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식신은 내 부하지만 그래서 상관값을 한다는 얘기죠. 살을 제해서 좋은데 얘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살인범을 잡으려고 깡패를 데려와서 잡은 케이스면은 나중에 살인범 다 잡고 나면 깡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도 좀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관값은 한다. 그래도 나를 죽이러 들어온 살인범은 잡아야 되니까 상관은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죄가 있었다. 아까 편제 정제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면 토생금 돼가지고 최악입니다. 얘가 나를 치는 상태에서 얘한테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니까 토생금 하면 재생살 해가지고 이때는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있는 가운데 재가 있으면은 그 사주는 상당히 어렵다. 재로 인한 말썽, 돈 문제, 여자 문제, 부친 문제, 모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만일에
정관이 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관살 혼잡이 돼서 안 좋죠. 직업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인한 어려움, 관살 혼잡이 돼 있는 여자는 한 남자하고 못 산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이 들어오는 것도 안 좋다. 그러면은 살에 살이 또 있으면 어떠냐? 이것도 안 좋죠. 살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또 살인범이 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것도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을 봤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살인범을 직접 극을 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려세울 수가 있으니까 살인범의 이 기운을 빼는 거죠. 우리가 설득을 해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아까 식신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이 있어도 내 부하가 와서 그걸 체포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을 설득시켜서 교화시켜서 살인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해서 나를 오히려 생각하게 하는 거. 근데 여기가 만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뿌리가 튼튼할 경우에는 우리가 병화가 있어서 바로 제하는 게 좋은데, 뿌리도 없고 내가 좀 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걸 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인 와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하게끔 하는 인을 쓰는 사주를 쓴다는 얘기죠. 내가 강하면은 저놈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할 경우에는 살인범을 때려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살인범을 설득해서 너 말로 설득해서 살인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좀 강하면은 제하는 게 좋고 뭐 합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칠살의 기운을 설기하는 인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칠살은 사람이 그 나름 그 자존심도 세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다 하지만 이러한 그 위험한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항상 어려운 난제를 많이 봉착을 해요. 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 타고난 운명이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도 무슨 하자 있는 물건을 많이 그게 제가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만약 차를 샀다 그러면은 차도 약간 결함 있는 차가 자기한테 배정되는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난제에 항상 봉착하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람으로 클 수도 있고 거기에 그걸 극복을 못하면 살로 인해서 일생이 좀 공건하게 되고 그러니까 큰 인물도 될 수 있지만 살 때문에 일생을 공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게 살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살이 있는 사주를 우리가 잘 살펴서 이 사람이 살을 제대로 부려가지고 어떤 대성을 할 사람이냐 아니면 살 때문에 일생 좀 공건하게 살 사람이냐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칠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이 십성에 대해서는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 십성의 과다나 십성이 없는 기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